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큐비스트의 유틸리티 도구를 소개합니다. 유틸리티 도구는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큐비스트 명령어를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를 유틸리티 도구라고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비스트 파드 로그를 조회할 때 저희는 큐비스트 로그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필터링하고 싶을 때는 리눅스 그랩 같은 명령어로 로그를 필터링 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과정을 유틸리티 도구를 사용하면 이 하나의 명령어로 로그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도구들은 저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예제들이 있는데 이 예제들은 제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허브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도구는 오토 컴플리트입니다. 큐브스텔 명령어를 자동 완성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바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큐브스텔 get 그리고 파드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파드로 시작되는 명령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탭을 클릭하시면 이 파드로 시작되는 명령어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 파드 목록을 조회하는 파드셀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파드셀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파드 목록이 자동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탭을 누르면 비즈박스, 그 다음에 엔지닉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즈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자동 완성으로 이 명령어를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오토 컴플릿 설치 방법은 리눅스 패키지와 그 다음에 큐브스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분투 계열이기 때문에 aptcat 명령을 사용했고요. 바시 컴플리션이라는 리눅스 패키지를 설치하신 후에 큐브스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자동 완성이 설정이 됩니다. 방금 보신 설치 방법은 현재 쉘에서만 임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설정을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bash.rc라는 숨긴 파일에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했던 명령어, 소스로 시작된 명령어를 bash.rc 숨긴 파일에 설정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alias k입니다. alias k는 이 큐브스텔 명령어를 k라는 단축어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알리아스를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 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큐브스텔 명령어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손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게 되는데 이 알리아스 이 K라는 한 글자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알리아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큐브스텔 get 노드스를 kcat 노드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7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글자로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구는 QVENT입니다. 사실 이 도구를 어떻게 읽을지 잘 몰라서 QVENT로 읽는 건데요. 이 도구는 쿠버티스 API가 특정 버전에 디프리케이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쿠버티스는 업데이트가 1년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디프리케이트 되는 API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운영에 반영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쿠버티스 업데이트 할 때마다 내 쿠버티스 매니페스트, 쿠버티스 YAML 파일이 잘 적용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 공식 문서에 이 설치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 설치 스크립트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스크립트는 공식 깃허브에 가보시면 설치 매뉴얼에 있습니다. 인스톨이라는 이 헤더에 가보시면 스크립트를 실행하라 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저도 이 방법으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QVENT 명령어, 그 다음에 이 타겟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을, 즉 입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stdout이 편해서 이 stdout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 F라는 인자를 통해서 QVENT의 입력을 설정을 했습니다. QVENT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엘라스틱 서치 헬륨 차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엘라스틱 서치 헬륨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QVENT로 엘라스틱 헬륨 차트를 검사를 해보면요. 엘라스틱 서치 7.10 차트가 사용하는 인그레스 버전은 쿠버네티스 1.22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디플리케이트 됐다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면 deprecated APIs remov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1.22에서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1.2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QVENT를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엘라스틱 헬륨 차트를 QVENT로 검사를 할 거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픈을 하시면 1.20 쿠버네티스 버전을 기준으로 헬륨을 사용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고 메시지 하나 보이죠? Deprecated API가 있다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1.22에서 이 헬륨 차트에 사용하는 인그레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죠. 현재 저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보시면 1.20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버전 1.20이고요. 여기서 엘라스틱 헬륨 차트 7.20 버전을 설치를 해볼게요. 이때 이제 인그레스를 활성화 시킬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헬륨을 디버깅 하실 때 드라이런이라는 인자를 주시면 직접 쿠버네티스 설치하지 않고 이게 잘 실행이 될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드라이런으로 헬륨 디버깅 할 거고요. 이거를 쿠버네티스 1.20에 잘 실행되는지 봐볼게요. 그래서 헬륨 인스톨을 하게 되면 헬륨 노트스가 잘 보이죠? 그 말은 이 헬륨 차트가 잘 쿠버네티스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큐브스텔 버전을 입력을 하면 쿠버네티스 버전이 1.2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20이었고요. 지금은 1.22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실행했던 명령어를 QVENT를 보시면 이 엘라스틱 서치가 사용하는 인그레스 버전이 1.2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저희는 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디버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헬륨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를 보시면 인그레스 버전이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봤던 QVENT 보시죠? QVENT에서 봤던 내용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 다음 버전에 이관을 할 때 이게 잘 적용될지 안 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도구는 크루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크루는 큐브스텝 플러그인을 관리하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큐브스텝 플러그인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한 플러그인들을 관리를 저장을 하고요. 이 저장된 것들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큐브스텝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이 공식 홈페이지 설치 스크립트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경로에 크루라는 바이너리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가 있는 위치를 한계명수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를 한계명수를 재설정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포트 명령어는 현재 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쉘이 재부팅 되게 되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시 RC나 뭐 프로파일 등을 통해서 연구 저장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크루를 설치하게 되면 큐브스택 크루라는 명령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개발한 큐브스택 플러그인을 저희가 인스톨이라는 걸로 다운로드 받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목록은 이 크루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구글에서 크루 플러그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 메뉴 플러그인스를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플러그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많죠? 이제 여기서 이름과 설명을 보고요. 뭔가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네임을 클릭하시면 이제 플러그인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상세 설명을 보고 저희는 플러그인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니트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니트 플러그인은 저희가 get resource -o YAML 파일을 할 때 이 결과를 조금 더 읽기 쉽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비지박스라는 파드를 -o YAML 파일로 포맷을 추출을 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메타데이터도 같이 포함이 돼요. 뭐 리소스 버전이라든지 UID라든지 저희가 읽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츠 필드도 있고요. 스테이트스 필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읽기 불편한데 이 니트 플러그인은 YAML 파일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쿠버네티스 메타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필드들만 남게 됩니다. 설치 방법은 크루 인스톨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큐브스틸 니트 인풋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저희 GitHub 에제 있고요. 이 니트 이그젬플에서 이 매니페스트를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비지박스이고 5초에 한 번씩 슬립이라는 로그를 남기는 간단한 파드입니다. 이걸 배포를 해보고 니트를 실습을 해볼게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서 니트를 저희가 배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니트를 배포를 하고요. 조금 더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이걸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드를 보면 니트 비즈박스가 잘 배포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즈박스 파드를 YAML 파일로 추출해 볼게요. YAML 파일 추출하면 저희는 단순히 파드 정보만 원했는데 이 파드 정보라는 함은 이 정보만 원했는데 쿠버네티스 메타 정보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조금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필터링을 눈으로 많이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니트로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나마 많이 줄었죠. 이 니트를 하기 전에는 스크롤을 좀 많이 내렸어야 되는데 니트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제 파드 정보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 다음 살펴볼 크루 플러그인은 CTX입니다. 정말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컨텍스트를 조회하고 전환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컨텍스트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 큐브스택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서 get context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저희가 접속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보는 디폴트로 홈 디렉토리에 있는 큐브 config 파일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기 쉽게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컨텍스트 전환할 때는 use context라고 해서 이 컨텍스트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매번 입력할 때 이 조약고 그 다음에 전환하는 게 매우 불편하잖아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저희는 kubectl ctx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tx라는 명령어를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저희가 아까 use get context에서 보였던 결과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로 전환하고 싶다면 컨텍스트 이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1-20으로 전환해 볼게요. 1-20 전환하면 바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kubectl config 명령어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cru install 명령어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제가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ctx만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컨텍스트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컨텍스트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텍스트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컨텍스트 전환은 뒤에 컨텍스트 이름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컨텍스트 전환이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플러그인은 리니지 플러그인입니다. 이 리니지 플러그인은 쿠버티스 리소스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드가 어떤 리소스와 연관관계에 있는지 지금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드는 노드 위에 실행이 되므로 노드와 연관관계가 있고 이 파드가 config 맵을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config 맵과 연관관계가 있고 이 파드가 persist 불륜도 쓰나 봐요. 그래서 persist 불륜 클레임에 대한 연관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설치 방법은 cru install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리소스 타입, 리소스 이름을 적어 주시고 마지막 끝에 대문자 -d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실습을 해볼게요. 저의 GitHub에 리니지 example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리니지 example 폴더에 가보시면 파드와 persist bloom clai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는 단순히 비지박스이고요. 이 비지박스가 PBC를 참조를 하고 이 PBC는 PB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배포를 해놨는데요. kubectl apply 명령어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옮겨서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제가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보면 비즈박스 리니지 파드가 있습니다. 이 파드가 사용하고 있는 연관관계를 좀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니지 플러그인을 쓸 거고요. 리니지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제 인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리소스 타입 저희는 파드죠. 그래서 파드 그리고 파드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끝에 대문자 D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지박스 리니지라는 파드가 참조하고 있는 쿠버티스 리소스를 보여요. 이 파드는 이 노드 위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PBC를 사용하고 이 PBC는 또 PB랑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시크릿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 이런 연관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를 시각화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디버깅 할 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플러그인은 seekpads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파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즉 not ready인 파드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파드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한꺼번에 조회를 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설치 방법은 cru install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seekpads,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명령어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not ready인 파드를 조회한 거고요. 조금 더 결과를 눈에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필터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제 GitHub에 시크파드스라는 이그젬플이 있어요. 이 이그젬플 가보면 두 개의 정상적이 않은 파드를 배포를 합니다. 첫 번째는 OOM이고요. 말 그대로 메모리가 오버되어서 파드 사용하는 메모리가 오버되어서 이제 파드가 정상적이 않은 상태인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라는 명령을 줘서 이제 강제로 OOM 뜨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로브를 실패하는 엔지닉스 파드예요. 그래서 엔지닉스 파드 보면 프로브 체크할 때 not exist라는 패스로 계속 프로브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4 not found 에러도 뜨고 이 파드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배포를 해보고 시크파드스 플러그인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배포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여기 시크파드스라는 이그젬플을 배포를 해볼게요. 시크파드스 예제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옮겨서 좀 더 크게 볼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저는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디폴트 파드 목록 보면 시크파드 두 개 파드가 뜨게 되네요. 그래서 조회해 보시면 이제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 모든 파드가 not ready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ready가 1이 아니고 0, 1이죠. 즉 두 개의 파드가 전부 다 ready가 아닌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크파드스 플러그인 사용해 볼게요. 시크파드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 뭔가 내용이 많죠. 왜냐하면 이 not ready인 파드의 이벤트 로그랑 그 다음에 컨테이너 로그까지 다 조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뭔가 제가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프로 필터링을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is not ready를 이렇게 그래프로 걸면 조금 더 보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필터링 했고요. 보시면 이 파드와 이 파드가 둘 다 not ready인 상태고 이 파드 안에 이 컨테이너가 not ready다 라고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그인인데요. 마지막 플러그인은 스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파드 로그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설치 방법은 크루 인스톨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이 파드 쿼리라는 이 스턴에서 제공해주는 쿼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에제는 이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파드를 로그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름이 포함된 파드를 출력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문자열이 포함된 로그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문자열이 없는 것만 출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저의 GitHub에 Stone Example라는 폴더에 두 개의 파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드는 첫 번째 파드는 이제 엔지닉스 파드고 이 엔지닉스는 프로브를 강제로 실패를 해서 실패 로그를 남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 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비지박스 컨테이너가 지금 3개 있어요. 이 3개가 각자 다른 문자를 로그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터링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턴 이그젬플을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을 이동해서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이제 디버깅 해볼게요. 파드를 조회하면 이 컨테이너가 3개 있는 비즈박스 그리고 강제로 제가 프로브를 실패해서 안 뜨는 엔지닉스 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턴을 써볼게요. 그래서 스턴을 쓸 때 이제 네임스페이스 지정을 하고 이 점을 입력을 해보시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파드, 즉 컨테이너 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컨테이너 로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세컨드, 퍼스트, 서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두 번째 컨테이너 보시면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고 각각 이렇게 로고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 로고가 지금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ginx 로고 보면 프로브 실패, 네, not found라는 에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특정 네임스페이스의 모든 컨테이너 로고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습할 거는 저희가 이 파드 이름이 스턴이 포함된 거를 저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이 스턴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그젬플로 배포된 파드들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턴을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스턴으로 시작되는 파드 로고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실습할 거는 문자열 포함 또는 문자열 제외인데요. 포함을 시키고 싶은 파드 로그만 추출하고 싶으면 include, 그 문자열만 제외시키고 싶으면 exclud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은 저는 일단 first만 포함된 로그를 지금 추출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include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파드를 로그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include를 사용해서 저희가 first만 이렇게 필터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first만 나오게 되죠. 반대로 이제 second만 나오고 싶으면 secon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네, 실시간으로 잘 반응이 합니다. 그런데 second를 나는 제외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exclude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exclude가 아닌 것들만 제가 뭐랬죠? second만 아닌 것만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보통 API를 호출할 때 응답 코드를 많이 로그로 남기세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not found만 추출하고 싶다 하면 404를 이렇게 하시면 404 not found에 대한 로그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뭔가 디버깅 하고 싶을 때 이 필터링이 매우 많이 도움이 됩니다.